먼저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저촉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북한의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회담 개최 일자를 오는 19일로 제시했으며 북한 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되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관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통해 꽉 막혀 있는 소통의 물꼬를 트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정부의 이번 제안에 즉각 화답하여 남북 간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이 통일 대박으로 가는데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마주 앉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합의했습니다. 모처럼의 합의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월호 해결의 단초도 열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지켜 복원된 정치, 회생한 국회를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체계와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준수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미래 가치를 만들려면 교각사로의 물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도 바로잡고 소도 살리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갈 길이 멀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로질러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도를 마다하고 미래의恩친은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문제들이 나온다면 추가로 보완해가며 처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정인 채택 문제가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비서실장, 제1구속비서관, 안행부 장관 등을 정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정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경호와 관련한 문제는 추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머무는 곳, 그 모든 곳이 집무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그 순간 단순한 비행기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계셨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 국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 3차례나 출석해서 대통령의 활동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11차례, 안보실로부터는 10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배 안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으니 빨리 구하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3차례의 보고 과정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더 캐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 머물며 업무를 보았다는 확실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상의 비밀까지 무리하게 파헤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 과정에 있어서 불순한 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침범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다. 국가위신,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음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하여 이별 담기도 민망한 기사를 보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 침탈, 역사 침탈이 은 정신 침탈입니다. 이 일본의 우익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당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명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권자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저급한 수준의 거짓말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일본 언론이 오만방자하게 도발하는 것이 최근 일본 정부의 자세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영토 침탈을 스스럼없이 해대면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언론이 무모하게 저질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일본 우익 언론의 문제에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히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할 때 일본 국민과 언론도 그의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14일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기로 한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늘 14일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지역 감정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지도부가 순천 지역에 방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이 적극 수용함에 따라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